신앙을 갖게 되고 더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무엇냐면 따질 것들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잴 것들이 없었고 조심할 것들이 없었는데 신앙을 갖게 되고 내가 신앙인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을 갖춰간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 컴패션 유튜브 채널을 사랑하시는 우리 그사세 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컴패션 코리아 홍보대사 송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근황이 좀 궁금해요. 네, 요새 뭐 다 그렇지만 요새 안 바쁜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저도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주로 방송도 하고 지금 제가 올해로 회사 만들 딱 10년 되는 해인데 컨텐츠랩 비보라는 컨텐츠 회사 만들어서 열심히 창작 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비보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컨텐츠랩 비보는요, 말 그대로 컨텐츠를 이제 랩 연구하는 이제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비보라는 것은 이제 비밀 보장, 저희가 처음에 저희의 뿌리가 되었던 팟캐스트 컨텐츠의 줄임말이기도 하고, 스페인어로 신나게 즐겁게 이런 뜻도 있고 해서 세상을 좀 즐겁고 유익하게 하자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그런 컨텐츠 회사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도전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인생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분기점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사실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하고 있는 코미디언이라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항상 의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그냥 저는 기도했고, 인생의 후반전에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제가 어떤 모양으로 빚어질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를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40살이 되던 해에 백수가 됐고요. 백수가 된지 모르는 채로 한 1년 반 지나다가 왜냐면 섭외가 안 오니까 뒤늦게 알았죠. 언젠간 오겠지 하던 섭외가 이제 뚝 끊기는 시점이 아마 좀 지나고 나서 좀 뒤늦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백수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그냥 이 일을 계속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김숙 씨와 함께 비밀보장이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것이 잘 됐어요. 근데 그때 계속 하여튼 제가 놓치지 않았던 건 계속 기도했고, 이렇게 방향성이 맞는지 항상 저는 잘 모르니까 묻고, 그게 틀리면 하나님이 단박에 알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거든요. 음성을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거라. 그런 분도 있지만 전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면 언젠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겠지. 그냥 멱살을 잡아주시겠지. 뒷덜미를 잡고 틀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했었고, 그게 비밀보장이라는 컨텐츠로 나온 것 같아요. 이 컨텐츠를 하면서 우뚝 일어서야겠다, 진짜 인기를 다시 끌어봐야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편안해지는 기분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방송을 만들자가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게 잘 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야겠다, 자 깃발을 꽂고 이걸 내가 해보리라 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지금도 없고요. 네. 왜 도전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안 가던 길을 갔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니까 그 결정을 하기까지의 그 모습이 이제 되게 궁금하고,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좀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사실은 기존의 방송국에 있는 친한 분들 또 선배님들은 다 너 뭐 하냐 그랬어요. 너 뭐 하고 다니냐, 대체 그게 뭔데? 그럴 시간에 아이디어를 더 짜고 PD 더 만나고 기획해서 작가들 더 만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그냥 왠지 그게 싫었어요. 그거는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사람한테 의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고,
없고, 왜냐면 평생을 사람한테 의존해서 나를 써줄까 안 써줄까로 불안해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거 안 하고 싶기도 했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잘 못하고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잘 된 콘텐츠가 된 거기 때문에 저는 도전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게, 그리고 그 생각은 들었어요. 어느 순간 팟캐스트 하고 막 콘텐츠 만들고 하는 일을 하다가 돌아보니까 가만, 내가 인생의 후반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이 이거구나라는 생각 그때 하게 됐죠. 그래도 활동을 쭉 해오시면서 네. 분명히 힘든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신앙을 갖게 되고 더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무엇냐면 따질 것들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잴 것들이 없었고 조심할 것들이 없었는데 신앙을 갖게 되고 내가 신앙인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을 갖춰간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예능에 나와서 막 말하고 막 치고 들어가고 막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거 한 말이 누군가 불편하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돼서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멈칫하니까 말수가 방송에서 말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했어도 되는 말인가? 이거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근데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저는 내가 해도 되는 말, 안 되는 말. 만약에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말을 하더라도 돌려서 웃긴다면 이걸 어떻게 할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말수가 줄어지는 단계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씩 바꿔서 다른 워딩을 찾는 걸 해보니까 또 그게 또 되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의 이제 많은 대중분들이 저를 평가했을 때 부담 없다. 송은이가 나오는 방송은 부담이 없고, 그래도 그러니까 좀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차별화가 꼭 뭐 좋은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노력한 것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좀 힘들었었고, 내공이 없으니까 힘든 일도 젊을 때 겪어보면 나이 들면 내공이 생기잖아요. 그 굳은 살이 배기고 학습이 돼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거 비슷한 거 나 어릴 때 한번 겪어봤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돼가 있는데, 저는 비교적 인생이 그냥 이렇게 좀 잘 흘러갔던 편이어서 그게 나이 들어서 가끔씩 오니까 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뭐 기도하는 거가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고, 이렇게 좀 그냥 성격대로 조금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처음으로 얘기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회사를 하고 나서 상당히 잘 되고 있던 시점에 어떤 좋은 제안이 왔어요. 좋은 제안이었죠. 대기업으로부터의 투자 이런 거였으니까 저도 사실은 관심이 있어서 그걸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잘 모르는데 덥석 계약을 하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건을 서로 조율하고 막 이런 것들 1년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전 잘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헤어 말아요. 몰라요. 근데 일단 하는데 하나님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면 당장에 얘기해 주세요. 즉각적으로 제가 눈치챌 수 있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를 농담처럼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었죠. 1년을 준비하고 모든 계약서가 마무리되고 도장을 찍기로 한 전날 전화가 왔어요. 그쪽에서 못할 것 같다고. 근데 처음에 화가 났어요. 사실은. 왜냐면 내가 1년 동안 준비했는데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화가 났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고 이제 겉으로 욕도 했어요. 심지어. 근데 이제 겉으로 욕도 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진짜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 아니야? 하지 말라는 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봤더니 그 1년 동안에 조건을 조율하기 위해서 지냈던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상당한 공부가 됐어요. 회사에 대한, 또 경영에 대한. 그걸 알게 돼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네. 어떻게 생각한 대로 인생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대답이 된 것 같은데요.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날마다 제 속 안에서 전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표이잖아요. 그 모든 제 안에 일어나는 전쟁을 다 쏟아낼 수 없죠. 이 회사 구성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찌됐거나 저는 제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회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공 공식이, 하나님의 가치가 비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회사가 되면 제일 좋겠다인데 사실은 세상의 공식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 안에서 계속 싸움이 있죠. 많은 유혹도 있고 실질적으로 되게 힘든 것도 있어요. 제가 몰라서, 경험이 없어서 프로젝트를 크게 계획을 해도 갑자기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거는 생각지도 않았던 게 돼요. 이거를 누가 어떤 말로 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주어진 걸 열심히 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뭐가 길인지 모르고 어떤 게 뜻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요령껏 해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요령 알면 요령껏 하겠어요. 근데 요령을 몰라요. 그냥 해. 뭐 길도 모르고 방식은 모르지만 끝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끝은 뭔지 알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는 아니까 그런 방향대로 비슷하게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세상의 능력이라든지 네. 다른 사람이 저런 부분이 너무 부러워 막 했던 그런 부분들도 혹시 있으세요? 있죠. 많죠.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이 부러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타고나기를 조금 약간 고지식하고 그리고 약간 원칙적인데 어떤 누군가는 상당히 유연해요. 막. 그리고 나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들을 그냥 어깨 한번 툭 치고 넘어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런 능력 치는 사람들 부럽고 저는 좀 직관적인데 어떤 누군가는 상상력이 엄청 풍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런 능력 치는 사람들 부럽죠. 저는 꿈을 잘 꾸지도 않지만 꾸면 되게 현실적인 꿈을 많이 꾸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을 꿈꾼다거나 말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그런 꿈을 꿨어? 할 수 있는 것들을 꾸는데 예를 들면 최강희 씨 같은 경우는 구름을 퍼먹는 꿈을 꿨다. 뭐 이런 걸 주로 꾼대요. 그냥 내가 날았는데 뭐 기본적으로 날아요. 걔는 이렇게 날고 어딜 가고 별을 따서 먹고 뭐 이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것도 능력이라고 한다면 저와는 좀 다름이 있는 친구들의 많은 것들을 부러워하죠. 돈 잘 버는 사람 왜 안 부럽겠어요? 저 사람은 뭐 별거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럽다. 그리고 뭐 누가 뭐 하다못해 코인으로 대박을 냈다. 왜 안 부러워요? 유재석. 모르겠어요. 근데 재석이를 부러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유석 씨는 저랑 상당히 좀 비슷한 면이 많은 친구이고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를 아니까 부러움보다는 솔직히 응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김수. 수기는 부러웠던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사례 예를 들어서 뭐 무거울 수 있는 거를 유쾌하게 그러나 결국 가볍지 않게 잘 처리하는 그런 능력 너무 부럽죠. 강의의 그런 어떤 상상력과 어떤 이상적인 면들 부럽고 코인으로 대박난 언니가 집 샀다고 구경시켜줘서 배가 많이 아팠어요. 부럽고. 컴패션에 대한 질문을 한번 네네. 넘어가 볼게요. 컴패션하고 어떻게 네. 인연 맺게 되셨어요? 저의 이제 신앙의 멘토는 이성미 선배님 같은 홍보대사 하고 있는 이성미 선배님이신데 성미 언니가 캐나다 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언니가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말고 성경을 좀 더 읽거나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모임을 또 쫌매주고 가셨어요. 그 성경 공부를 이제 해주시러 오시는 권사님이 그분이 이제 문혜란 대표님이셨어요. 근데 문혜란 대표님이 은희 씨 몇 월 며칠 날 일요일 날 뭐 해요? 압구정 현대백화점 8층으로 혹시 시간 되면 놀러 오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한대요? 재미난 바자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컴패션 바자회였어요. 그때 신혜라 언니가 홍보대사 하시고 바자회 열어서 컴패션 알리는 일을 하셨고 그 당시 컴패션 밴드 1기 멤버인 차인표 오빠가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면서 뭐 작은 공연도 하고 그걸 현대백화점 옥상에서 그걸 할 때 제가 갔었죠. 뭔지 몰랐는데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혜라 언니의 큰아들인 차정민 군이 9살인가 8살 때였던 것 같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나무에 뭐 이렇게 이렇게 안에 있는데 아이들 사진이 있고 열매가 있는데 정민이가 그걸 계속 따는 거예요. 근데 예란이가 정민아 이제 그만 따. 하고 있길래 그게 뭐지 했더니 이제 후원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들의 프로필이 있는 열매였고 그걸 따서 이제 후원을 등록하는 건데 정민이가 재밌으니까 계속 따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이제 컴패션을 알게 됐고 후원을 시작해 볼까? 나도 해서 그 첫 열매를 딴 것이 컴패션 후원의 시작이었고요. 그게 아마 제가 2000 몇 년도였을까요? 2006년이에요? 2006년도부터 후원을 한 것이 지금 이제 거의 20년 돼가네요. 그때 저한테 컴패션에서 가장 충격이었던 거는 그때 당시 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3만 5천 원이었을까요? 첫 시작이 3만 5천 원이죠. 네, 3만 5천 원이면 한 아이를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3만 5천 원으로?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내가 얼씨구 한 끼 그냥 외식비네? 그래서 야 이거 3만 5천 원으로 양육이 가능하다고 해서 충격적이었고 그게 되게 좋았어요. 하여튼 뭔가 가성비 좋은 봉사? 막 이런 느낌? 가성비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서 컴패션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 더 제가 후원을 하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됐고 내가 후원하는 돈이 사실 후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온전히 아이들한테 잘 쓰여지나? 얼마만큼 양육이 되나? 실질적으로 그게 궁금한데 항상 그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시고 아이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일단 너무 좋았고 더 멀리 있는 친구를 그냥 삼시세끼 밥을 먹여준다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아이와 내가 조금 더 좀 친구가 되는 것 같고 그 아이의 인생을 내가 응원하게 되고 본 적 없는 누군가의 인생을 응원한다는 내가 좀 되게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막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생기면서 컴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정으로 응원하고 사랑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후원자로서 이렇게 함께 하다가 그때 이제 임표 오빠의 뒤를 이어받은 심태윤 리더가 컴패션 밴드 리더로 하고 있을 때 저를 공연에 초대를 해줬어요. 이제 심태윤 씨는 워낙에 저랑 대학 때부터 친구니까 너 진짜 내가 대학 때 너가 어떻게 놀았는지 아는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끼리 만나면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고 누나 진짜 당구장이 아닌 교회에서 누나를 보다니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농담처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태윤 씨가 누나도 좀 와서 같이 밴드 좀 함께 하면 어때요? 해서 몇 년을 같이 투어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밴드 활동을 한참 했었죠. 네. 20년 가까이 네. 되시면서 네네. 후원한 아이들 지금 몇 명이시죠? 제가 이제 처음에 한 명 하다가 이제 좋으니까 2명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또 좋으니까 5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10명을 한동안 후원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트립으로 우간다 갔다 와서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최종 30명까지 후원을 하다가 아이들이 졸업하고 또 이제 센터가 이제 없어지거나 또는 이제 또 부모님의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아이들이 후원을 더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지금은 현재는 제가 이제 22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졸업했어요, 아이들. 그 졸업할 때 기분은 꼭 느껴보시길 바래요. 어땠어? 특히나 졸업생 2명을 제가 다 만났죠. 제가 처음 후원했던 친구를 필리핀에서 만났고. 처음. 네. 그래서 할머니하고 같이 왔었는데, 진짜, 너무 그러고 기분 좋았어요. 근데 수염을 길러갖고 아저씨가 나타났는데, 제가 첫 마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Excuse me, sir? 해야 되는지. 너무 커서 온 거예요. 사진으로 보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막 어깨가 이렇게 되고, 막 아기 때 봤는데, 아기 때 멜빵 바지 입고 찍은 사진 보다가 보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가서 만났던 수학 선생님이 꿈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성적표를 보여줬어요 그때. 그 센터의 선생님이 우리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데 수학이 F를 맞았는데 그래서 제가 대사한테 그랬더니 막 본인도 막 지도 어이가 없는지 웃더라고요. 왜냐면 공부를 못해도 꿈은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후원만 하는 거랑은 또 달랐어요. 정말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많이 남아 있고요. 그 어떤 순간들이 만났던 순간들, 그 얼굴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는데 좀 민망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제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과 이걸 많이 쏟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렇게 감사해 하는 게 좀 솔직히 좀 민망했어요. 만나서 제가 이 감사를 받을 자격이 되나? 그랬는데 같이 만났던 시간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고요. 그때 느꼈던 건 그거 같아요. 그냥 항상 이 물질이라는 거는 머무르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건 뭔가 느낌적으로 알았는데 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잘 흘려보내는 거. 그래서 경제활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오늘 비디오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네.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네. 요거 잠깐 보시고 네네네.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Hey mom, it's Mia. 아저씨가 I'm so 됐어 이제는. For your support, 21살. generosity, your 지금 resources 모습이에요? and time that you gave to me. I'm just so grateful. A student at 웬일이야. Masai Mara University, I'm pursuing a degree in education science with 진짜? special needs education. I'm also a beneficiary at KE 448 for OCDC. So now I'm in second year. By 2027, I'll be in fourth year. And that's how I'll be done with that course. The changes that have occurred for me and my family, first I can say the spiritual change. I can't even express that because I met God. I really met God through my sponsor, studying in all high school journey 맞아, 대학 갔어. to university now, having a very humble background. It's just not easy. All these things that God has done to me, it's not easy. Yeah, I'm so grateful. God has helped me so much. I will want to work in compassion and to pursue my career. I like helping people and I like doing missionary things, preaching, Yes, just want to follow that spiritual life that I've gained from compassion. Yes. My sponsor, I can say she's just like my mother. She has helped me. She has showed all that generosity. Imagine sacrificing your resources and time to a person from the other country. Just a nice thing, I'm grateful for everything that you have done to me. I'm committed to use this best opportunity to try to succeed so that I can even be successful one day and be a sponsor like you so that I can help the other people. May God bless you. You are so nice person to me and I'm so grateful. I'm so grateful. Yes, thank you. 잘 컸죠? 그때 잘 컸네요.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민망하죠, 사실은. 민망하죠. 그리고 이제 편지에도 막 써주잖아요. 애들이 후원자님은 너무 좋은 분이고 하는데 사실 제가 좋은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부끄럽고 어찌됐거나 컴패션에서 사랑을 받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다시 그 사랑을 컴패션을 통해서 본인이 인생의 후배들을 위해 살아갈 결심을 했다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영상 편지를 받으셨으니까 네. 답장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네. 데니스가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컴패션은 편지 배달을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네. 데니스야, 야, 너 진짜 너무 멋있다. 근사하고 항상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줘서 그게 나한테 되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런 말들이 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마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진심으로 멋있게 너무 잘 커져서 고맙고 그리고 힘든 순간이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단단해지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또 그걸 지켜보는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내가 케냐에 갈 일이 있으면 너를 만날 수 있을지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패밀리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네가 생각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도록 하겠고, 또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기도의 친구로서 우리 멀지만 서로 열심히 응원하자. 진짜 고맙고 항상 God bless you. 앞으로의 네.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계획은요, 사실 없어요. 계획을 없애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저 상당히 계획적인데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계획을 없애는 계획을 하는 게 계획이고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루를 열심히 온전히 내일은 난 몰라요 하는 그 오래된 찬양처럼 하루를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한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싶어요. 네.